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렬 알고리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정규화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난잡하게 정렬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순서가 있고 패턴이 있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알고리즘에 어찌 보면 가장 근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사항은 시간 복잡도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저희는 각각의 복잡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연산이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n의 제곱, n의 세제곱, 2의 n승, 이러한 복잡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들어가는 연산의 숫자가 이와 같이 천문학적으로 극단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 번에 요청을 하는데 1초가 걸리는 연산이라면은 여기는 100만 초가 걸리는 거고 이거는 10억 초가 걸리는 연산이 되는 겁니다. 딱 1000개의 입력값만 들어와도 말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에서는 시간 복잡도가 가장 중요하면서 어찌 보면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복잡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원래는 메모리 사용량이었어요. 이거는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let a라고 해서 어떤 변수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a는 이 시점까지만 하면은 undefined죠. 하지만 undefined일지라도 메모리에서는 할당이 됩니다. 근데 a는 1이라는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하면은 여기서 또 한 번의 할당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할당된 데이터의 값이 원래는 undefined였다가 1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let, var, const 같은 걸 사용하면 되지만 다른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를 표현할 때 과거에는 너무 쉬운 언어다 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데이터의 타입도 굳이 정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타입스크립트를 실제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반면에 C 언어나 C샵이나 자바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들은 데이터 타입을 강제합니다. 그래서 C 언어 코드를 보면은 가령 shorts라고 해놓고 a는 1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쓴다면은 shorts 타입은 2바이트를 사용해서 2바이트의 용량만을 사용해서 이 안에 있는 정수값만을 저장을 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값을 강제하게 되고요. 대신 그러다 보면은 개발자는 좀 피곤하죠. 하나하나 다 고민해서 써야 되니까. 하지만 에러가 생기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많은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 효율적인 코드를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슈퍼마리오 브로스라고 하는 이 게임은 40KB 밖에 안 됩니다. 이 용량 전체가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UI와 심지어는 사운드까지 다 포함해서 40KB. 근데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에 담았을 때의 GIF 파일은 그것보다 용량이 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적으로 효율성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딱딱한 언어, 데이터 타입이 딱딱하게 정해져야 되는 언어들이 각광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V8 엔진이라고 해서 이걸 기반으로 크롬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데이터형을 고민하지 않고 코드를 쓰게 되죠. 그것이 굉장히 강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한 양날의 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let이나 var, const 같은 걸 사용하지만 여기에서 이 let을 쓴다고 해서 이게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아니면 그 외의 데이터 타입인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자유도를 얻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데이터가 직렬화되어 있는가 병렬화되어 있는가입니다.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국민 전체를 담고 있는 배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배열의 아이템에는 이름과 나이가 저장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직렬화된 데이터예요. 왜냐? 하나의 배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반면에 이걸 도별로 분류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가령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도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일지라도 이미 이게 분류가 돼 있어서
여러분이 이름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세 개를, 실제로는 도가 더 많죠, 대한민국 8도를 먼저 합친 다음에 이름으로 정렬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병렬화된 상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병을 해야 된다. 데이터들을 합병해서 정렬을 해야 되는 합병 정렬의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서의 안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 A라는 정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데이터들이 보이고 있어요. 1도 2개가 있고요. 그리고 6도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렬 함수에 넣고서 결과를 봤는데 1, 4, 5, 6, 6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1, 1, 4, 5, 6, 6 똑같이 나왔네? 그러면은 정렬 함수는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이거 정렬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행을 할 때마다 인덱스의 순서가 달라진다면, 가령 여기에 있는 1이 지금 0번 인덱스죠. 첫 번째로 돌렸을 때는 0번 인덱스인 게 맨 앞에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돌렸을 때는 뒤에 있는 1이 네 번째 인덱스거든요. 네 번째 인덱스가 이번엔 또 맨 앞에 와 있고, 이런 거를 우리는 불안전 정렬이라고 합니다. 안정 정렬하고 불안정 정렬의 차이점은, 안정 정렬은 인덱스 순서가 언제나 일관되게 나와야 돼요. 반면에 불안정 정렬은 순서가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불안정 정렬의 경우에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데이터 말고 가령 이름과 나이를 저장한 배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나이를 이렇게 똑같이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렬 함수를 돌렸을 때 철수가 먼저 나오고 영희가 그 다음 나왔다, 나이가 많은 순서로 이렇게 정렬이 됐다 라고 하면은, 언제나 이렇게 정렬이 되면은 안정 정렬 함수가 될 겁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철수가 앞에 있다가 어떨 때는 영희가 앞에 있고,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불안정 정렬 함수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코드를 짜는데 어떤 sort 함수를 돌려서 관리자 화면 같은 데서 이런 걸 많이 보여줄 거잖아요. 관리자 화면에서 이런 걸 보여주는데 어떨 때는 철수가 위에 있고 어떨 땐 영희가 위에 있고 한다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나이는 같다고 해서 정렬의 기준은 같지만 이게 왔다 갔다 섞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코드를 짤 때 가능하다면 안정정렬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